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지성미. 남편 한심한, 시어머니와 3명이서 살고 있는 26살의 주부이다. 결혼 전에는 광고회사에서 잘 나가던 나였지만 결혼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전업주부가 됐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부터 줄곧 같은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업주부를 선택할 때 큰 걱정은 없었다. 결혼하고 얼마 후 시어머니와 동거하게 됐지만 처음엔 고부간의 갈등 없이 잘 지냈다. 그런데 결혼 2년째가 되어갈 무렵 남편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그것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회사를 그만둘 때 남편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황당하기만 했다. 게다가 남편은 엄마가 걱정하니까 나 회사 그만둔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라며 내 입단속을 했다. 나는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지만 어서 빨리 다른 직장을 찾길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남편은 3개월 넘게 재취업을 하지 못했고 생활에 큰 타격이 왔다. 이대로 간다면 끼니조차 해결 못할 게 뻔했다. 남편한테 나 다시 일할래 라고 말했다. 남편은 당신이 갑자기 나가서 돈 벌겠다고 하면 엄마가 의심할 거고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게 들통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걸 여전히 반대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감만 깊어져 갔다. 끼니도 못 먹게 될 뻔하기 직전에 남편이 알바를 하나 구했다. 음식점 주방 알바였는데 일주일에 4번 출근하기로 했다는데 월급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절반도 안 됐다. 나도 힘들지만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된다면서 매달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은 절대 줄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세 사람 식비가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됐고 반찬이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그러자 속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나한테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어느 날 저렴한 가격의 식재료만 골라서 장을 본 후 집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보더니 또 콩나물이냐? 너 요새 왜 그러니? 마트에서 콩나물만 파는 것도 아닐 테고 라며 딴지를 걸었다. 식비가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닫고 말았다.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만든 콩나물 야채볶음, 된장국, 계란말이로 저녁상을 차리고 나니 딱 맞춰서 남편이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이게 반찬이니?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이게 뭐냐 이게? 정성이 없어! 라며 야단했다. 남편은 자기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꾹 다물고 나한테 내 말이 요즘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시어머니 역성을 들었다. 그 순간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피어올랐다. 한번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때마다 나를 들들 볶고 험한 말을 했다. 내가 반찬을 만들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게 반찬이냐고. 주부면 가족 건강을 생각해야지. 라며 참견을 했다. 건강이고 뭐고 남편 월급으로는 이게 최선이었다. 결국 해결책은 하나. 남편한테 나도 일하겠다고 다시 설득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얘기를 꺼내기로 했고 그러면 분명히 찬성할 거라고 생각했다.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한테 나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일을 해? 맞벌이 하겠다는 거냐? 라고 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네가 그러면 남들이 우리 시마니 벌이가 시원찮은 걸로 오해할 거 아니야. 넌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남편 받들 생각이나 해 라고 격노. 예상 외의 반응에 앞으로의 일이 더 절망스럽게 느껴졌다. 남편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저 비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화가 덜 풀렸는지 살림 제대로 할 생각 없는 며느리는 이 집에 필요 없다. 차라리 짐 싸서 나가!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나를 억지로 문 밖으로 끌어냈다. 이미 캄캄한 밤인데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맨몸으로 쫓겨난 나는 아무데도 못 가고 아침까지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출근하러 나오면서 현관문이 열렸고 꽁꽁 언몸으로 간신히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이 야, 너 여기서 밤샜어?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너 생각이 없냐? 라고 하면서 나를 집 안으로 짐짝 던지듯이 밀어넣었다. 더는 못 참아. 더는 이런 집에서 이런 취급받으며 살 수 없어. 생각을 다진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 나는 결혼 전 다녔던 광고회사의 상사를 떠올렸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이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 라고 하자 상사는 무슨 일 있냐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전화를 건 상사는 유능한 과장님. 예전에 신세를 많이 진 분이었다. 약속한 카페에서 오래간만에 얼굴을 마주친 순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유능한 과장님은 무슨 일 있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랐어? 라고 했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비해 많이 야윈 모양이었다. 분위기도 아주 어두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유능한 과장님께 속사정을 모두 말씀드리자 우리 회사 복귀하는 게 어때? 다시 같이 일해보자. 라고 호탕하게 말씀하셨다. 유능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전에 능력 있고 반짝반짝 빛나던 때에 내가 생각났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건지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집으로 오기 전 구청에 들러서 이혼 서류를 챙겨서 집으로 왔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저 이 집에서 나가려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하기로 했어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깔깔대면서 웃었다. 그러더니 아주 여유 있게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오더니 내 앞에 내밀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월급 명세서였다. 네 방에서 내가 찾은 거다. 네가 전에 회사 다닐 때 받았던 월급 명세서. 한 달 월급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으면 짐 싸서 나가든가 말든가. 그까짓 돈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지. 라며 코웃음을 쳤다. 내가 냉정하게 이건 어머님 아들 월급 명세서예요. 라고 알려주자 얘가 지금 뭐랬니? 라며 헛소리 취급했다. 이혼할 결심을 하고 나자 두 사람은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남편한테 사인을 요구했다. 남편은 이혼녀로 혼자 사는 게 쉬울 것 같냐? 라며 비웃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였다. 이혼 서류를 챙겨서 그 집에서 나온 나는 직장 다닐 때 제일 친했던 동료 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지기로 했다. 유능한 과장님 덕분에 바로 옛 직장에 복귀한 나는 한 달 동안 동료 집에서 지내다가 집을 얻어서 나왔다. 힘들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 그러자 우리 회사 위치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왔다. 얼굴 보는 것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전 시어머니에게 무슨 용건이냐고 묻자 내가 잘못했다. 나는 시만이가 회사를 그만둔 줄을 까맣게 모르고 그만 라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둘이 살기 힘드시죠? 콩나물도 감지덕지였다는 거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라고 예전 일을 꺼내자 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 시어머니 말로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알바 중이라고 실토했는데 그러고 나더니 전 시어머니에게 일절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제대로 취직하라고 재촉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말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어머니에게 저랑은 이제 남이잖아요. 다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돌려보냈다. 전 남편, 시어머니의 라인 원천 차단. 전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혼자서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들어갔다는데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니고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 사람의 신용을 잃었고 친구, 친척들의 기피 대상으로 등극.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직장을 툭 하면 그만두다 보니 돈도 없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이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전 시어머니는 혼자서 살 길이 막막하자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겨우겨우 시골에 사는 친척이 자기들이 안 쓰는 헛간 비슷한 곳을 내줘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데 산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무사히 복귀에 성공, 일도 금방 적응했고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게 유능한 과장님 덕분이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자주 만났는데 어느새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해 있었다. 지금은 주말에만 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동거를 생각하고 있다.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후 내 생활이 180도 바뀐 걸 보면서 실감이 안 날 때도 많다. 분명한 건 내 생활이 더 알차고 유의미해졌다는 거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